안녕하세요. 결혼 35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남편과 두 번째 신혼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답답한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전보다 많이 활기를 되찾아서 좋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시모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알아주는 효자였죠. 남편은 이남 중 차남이고 능력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고 형님 또한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할 때 형님 부부는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 두 아들을 키웠는데 아무래도 느낌상 장남은 시모의 차남인 남편 같았죠. 아주버님이 이민을 가자 시모의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남편의 걱정도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게 되었죠. 저 역시 어릴 적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모와 합가를 하면서 못해드린 효도를 시모에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너는 이렇게 꿈떠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아침에 왜 이리 꿈떠? 아침은 적어도 7시에는 다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침밥 먹어야지. 네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도 잘 못하는 거야. 알겠니? 그것도 모르면서 주부 하겠다고 한 거야? 집에서 집안일 한 사람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어야지. 갓 지은 밥 해야 되는 거 알지?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전날 남은 밥은 네가 다 해치우고 알았니? 어머님, 몇 끼 밥 새로 지으면 너무 힘들어요. 적으면 적다고 뭐라고 하시고 많으면 많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넉넉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끼니까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침은 전날 먹었던 반찬 그냥 올릴게요. 어머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챙겨 드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어머님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아침밥 차리면 안 되나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야 뭐 혼자 밥 먹으니까 그런 거지만 너는 이제 결혼한 거 아니니?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먹이고 싶어? 반찬도 몇 끼 정성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밖에서 일할 때 힘이 나는 거다. 그런데 네가 이런 거 하나하나 귀찮아하면 얘가 밖에 나가서 일할 맛이 나겠니? 아주 그냥 시애미 말에 토나 달고 말이야. 토 달지 말고 밥이나 제대로 해. 바로바로 못하겠으면 더 일찍 일어나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것도 힘들다고 징징. 아이고, 정말 못 살겠다 진짜. 어머님,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대로 지금까지 밥 3끼 다 매일매일 새반찬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어머님 청소하면 먼지 한 톨도 안 나오게 깔끔하게 안 하면 화내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대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잖아요. 거기다가 옷도 새로 다 빳빳하게 다려놓아야 하고. 저 시집와서 제대로 앉아서 쉬어본 적 없어요. 근데 왜 집에서 노는 거라고 말하세요? 참나, 너 계속 말대꾸 한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네. 역시 부모가 없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냐? 네가 그렇게 할수록 네 부모 욕 보이는 거다. 알기나 하니? 아무튼 시킨 거나 꼼꼼하게 좀 잘해.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말이고 법이고 규칙이야. 시모는 집에서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중재를 해줄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런 시모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몰아 나설 수가 없었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거기다 대고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말은 안 해도 남편은 이해를 해줬죠. 종종 남편이 해주는 말들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지 않아? 우리 엄마가 조금 유별나게 까탈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합가한다는 게 나는 좀 걱정했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당신이 선뜻 합가 찬성을 해줘서 고마웠어. 당신이라면 그래도 어머니랑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즘 당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고 걱정되네.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많이 쓰여. 당신 내가 빨리 승진하고 안정 찾으면 우리도 얼른 분가를 하자. 어머니도 조금 있으면 우울증도 많이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줘. 내가 정말 당신한텐 미안하고 고마워. 괜찮아. 당신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어머님이 우울증이 워낙 심하셨잖아. 그전에는 무기력증 때문에 거의 누워 계시기만 하시기도 했다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 계속 누워 계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집안일 하는 거 보실 때는 누구보다 활기차시거든. 뭐라고 하실 때는 약간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누워서 우울해 하시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 우리 결혼 초반에도 어머님이 많이 우울해 하셨잖아. 그런데 나한테 살림 알려주시면서 뭔가 활력이 생겼다고 하셔야 할까? 아무튼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형이 이민 가고 나선 우울해하는 거 엄청 심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어머니가 좀 더 나아지셨던 것 같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시겠지. 바깥 활동도 전보다 많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곁에 없어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버텨줘. 친인척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어머님의 우울증, 형의 부재 등이 많은 걱정이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이 아주버님 이민 이후에 크게 우울증을 앓았죠. 거기다가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합가를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모께서 저에게 살림을 알려주시면서 전보다 훨씬 더 활기가 생기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울증이 나아지고 있었죠.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혼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저는 어느덧 베테랑 주부가 되었고 어머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소리도 많이 줄었죠. 어머님이 살갑고 따뜻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걸 잘못한다고 트집을 잡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아주버님을 향한 그리움은 계속해서 커져갔고 저희가 집을 비우거나 며칠 여행을 가거나 할 때면 어머님의 우울증이 갑자기 다시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하고 어머님과 함께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실 어머님께 다른 일로 상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늘 매번 새롭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형님과의 차별이었어요. 아무래도 곁에 항상 볼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머님께선 형님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세상 귀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셨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했지만 점차 어머님의 도가 넘는 행동으로 저는 서운함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는 것도 넘어섰죠. 처음 형님 부부가 한국에 온 것은 결혼식 이후 5년 차가 된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장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에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형님 부부를 저희가 보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네야,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니? 한국에 오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거라. 너희 온다고 둘째가 반찬 많이 해뒀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챙겨가기도 하고. 아참, 그리고 둘째야. 오늘 별일 없으면 형님이랑 근교 여행 좀 다녀오고 드라이브 좀 시켜줘라. 그네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여기도 많이 편했잖니.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가고 싶다는 것도 좀 운전기사 좀 해주고 온 김에 가보고 싶었던 곳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네는 혹시 가보고 싶었던 곳 있니? 둘째가 알아서 에스코트 해주겠다만 혹시라도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언제라도 말하렴. 그리고 반찬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둘째한테도 말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음식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가볼 곳도 있고 그래서 근교 여행은 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잠도 여기서 안 자고 다른 곳에서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서는 배가 불렀는데 어떻게 나가서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막달인데 언제 아이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괜히 나갔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아이고, 괜찮다. 아이는 나올 때가 돼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쟤는 살도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돼. 일정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작은 애랑 같이 가거라. 제가 운전 다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 넓은 땅덩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겠니? 그니까 둘째한테 하라고 시켜. 어차피 쟤는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대니까 그냥 데리고 가도 상관없어.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이제 예정일도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로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쟤는 그냥 하는 말 가지고 아주 죽자고 달려드네. 얘는 이렇게 예민해. 뭔 말을 못한다니까. 역시 큰애는 큰 며느리감 닮네. 차분하게 말도 잘하고 작은 애가 좀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서운하다 어쩐다 이러고 있으니. 에휴. 시모는 형님 부부가 귀국을 할 때면 항상 저에게 냉장고를 꽉꽉 채울 만큼 반찬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형님 부부도 일정이 있으니 집에서 밥을 자주 먹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한국 음식이 그리울 거라며 반찬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라고 시키기도 했죠. 그러다가 막상 형님 부부가 떠나면 냉장고 가득 남은 반찬은 모두 저의 몫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제가 처리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애가 쓰게 만든 반찬은 버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반찬을 이번에 이렇게나 남겼니? 너는 네 형님이랑 아주버님 밥 잘 챙기지 않고 뭐 한 거야? 뭐 많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거의 남겼네. 그러게, 밥 먹을 때 팍팍 떠서 줬어야지. 애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껴서 먹었던 거 아니니? 아이고, 정말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지 않고 진짜? 큰애였으면 알아서 척척 다 정리했을 텐데. 아유, 내가 뭘 바라겠니? 어머님, 이번에 반찬 어머님이 만들라는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반찬하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죠. 제가 남는다고 조금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해놓고선 또 남았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요? 이번에 남은 반찬은 제가 다 못 먹어요. 그냥 알아서 처리할게요.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냐? 이거 다 먹어야지. 너는 살림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아까운 줄 몰라?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든 네가 해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번에 애들 입맛에 잘 안 맞았던 것 같구나. 다음에 올 때는 이번 레시피 말고 다른 걸로 요리해야 될 것 같다. 네 형님 덕분에 너도 참 많이 배운다. 그치? 어머님, 평소랑 똑같이 했어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입맛에 안 맞았던 것 같다고 해서 제일 잘 먹었던 때 레시피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남았잖아요. 어머님, 저 이번에 형님 부부 왔다 가시고 몸살 왔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제 노력 알아주시지도 않고 서운하네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면 늘 있는 일이다 보니 저는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형이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시모가 크게 그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점차 시모의 행동이 심해지면서 남편 또한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자식들이 비교를 당할 때면 남편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동준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그만큼 잘 나와서 선생님들도 다들 동준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성적 올리겠다면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대견했는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니 더 대견하고 장하네요. 그렇죠, 어머니? 아이고, 그게 뭐가 대단하냐. 우리 정희는 외국에서 1등 한다는데 그게 더 대단하지 않니? 한국말도 아니고 꼬부랑 외국어로 1등 하는 거잖아. 난 외국어로 1등 한다는 게 너무 대견하더라. 이번에 정희가 전화로 쌀라쌀라 말하는데 아이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대견하고 기특하더라. 이래서 다들 외국 나가서 사는 건가 보다. 동준이야, 여기서 1등 해봤자 뻔한 고등학교 가겠지만 정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내로라 하는 학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겠니? 아니 어머니, 동준이 칭찬해주고 있는데 왜 여기에도 없는 정희 말을 하세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곁에서 재롱 떠는 건 저희 아들 동준이에요. 동준이가 누구보다 어머님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정희 칭찬을 이렇게나 하세요? 제가 다 서운하네요. 저랑 형 차별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애들 차별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지. 그리고 너는 형이랑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네 형이야. 알아서 척척 뭐든 잘해내는 스타일이지만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매번 말하는 거 아니겠니? 그런 거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면 되겠어? 이게 싫으면 너희가 내 집에서 나가야지.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이제는 차별한다고 난리니? 어머니, 저희 얹혀 사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우울증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합가해서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매번 형 보고 싶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없을 때마다 우울해하시고 걱정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합가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얹혀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살면서 와이프가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시키기만 하셨으면서 어떻게 얹혀 살았다고 하세요? 아니 그럼 얹혀 산 거 아니고 뭐냐? 여기 집이 내 집이지 네 집이야? 둘째야,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 남편이 이렇게 큰소리 칠 일이야? 세상에 하다하다 지 형이랑 비교한다고 화내는 거 처음 보네. 아유, 장남이 상남이구나 정말. 넌 이래서 차남인 거야. 아주버님과 차별을 한다는 걸 서서히 느낄 때쯤 남편은 한 번씩 어머님과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저희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서운함이 점점 더 쌓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커가면서 종종 있었던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남편뿐만 아니라 형님과 저도 차별을 했죠. 형님은 1년에 단 한 번 어머님께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시모의 생신에만 연락을 직접 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이 없었고요. 형님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온 날이면 시모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큰애는 외국에 살아서 그런가? 말투가 우아하고 고상해서 참 듣기 좋아. 거기서는 외국어만 쓸 텐데 얼마나 잘하고 살지 내가 안 봐도 뻔하지. 거기 생활도 힘들고 바쁠 텐데 생일 때마다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고 축하도 해주니 참 고맙다. 둘째야, 너도 나중에 큰애 오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잘해라. 큰애만큼 나 생각해준 사람이 어디 있니? 먼 곳에 살아도 내 생일만큼은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되니? 아무튼 큰애는 큰애구나. 네가 큰애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내가 네가 시집오고 이러기까지 구박 안 하고 살았다. 어머님, 잘 나가다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형님이 챙겨주시는 거라곤 어머님 생신 전화뿐인데 그건 알고 계세요? 신정이고 구정이고 어버이날이고 거기다가 연말이나 연초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생일날 챙기는 거고요. 아주버님이라고 다른 것도 없잖아요. 옆에서 어머님 생신상 직접 차려가면서 챙긴 건 난데 왜 큰애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럼 저도 형님처럼 하고 살게요. 저도 생신만 챙기면 돼요? 아니 너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잘도 한다. 네가 외국에 있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그네가 나랑 같이 살면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챙겼을 거다. 걔는 세심하고 꼼꼼한 아이라서 내가 말 안 해도 척척 잘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잖니. 너는 덤벙거리고 덜렁이라서 말 안 하면 안 하는 애잖아. 하여튼 내가 뭔 말만 하면 토다는 건 누구보다 잘한다.
참 선수다, 선수. 어머님, 그럼 형님도 결혼했을 때 같이 데리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결혼하고 어머님 곁에서 술발 들었던 건 전데 어머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잖아요. 근데 왜 곁에도 없는 형님이랑 매번 이렇게 비교하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서운할 것도 참 많다. 너는 이렇게 시어미가 뭔 말만 하면 다 대드는데 그러고도 서운하냐? 그네는 외국에서 자기 일 보느라 바쁘니까 그런 거고 너는 집에서 노는데 이렇게 챙겨야지 어쩌겠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매번 형님과 비교를 하셨죠.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이었으면 꼼꼼하게 세심해서 알아서 다 해결했을 일이라고 말도 하셨어요. 저에게는 덤벙거리는 애라서 문제나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도 하셨죠. 저와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어머님께 등을 돌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저희에게 대놓고 무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네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 너희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슬슬 나가렴. 나가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제는 나도 그네랑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고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야. 들어오자마자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 거 보렴. 생각이 깊은 애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합가했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정 갈 곳 없으면 너네 그 땅 있잖니? 시골에 조그만 땅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거. 거기 가서 집 지어서 살면 되겠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귀국하시면 이 집에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연락했을 땐 한국에서 집 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저흰 당황스럽죠. 정말 저희 나가서 살아요?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얘기 다시 해보세요.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시골 땅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집을 짓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못 믿었냐? 세상에 너 같은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아? 그네는 역시 심성이 곱고 마음이 깊으니까 바로 합가하겠다고 하지. 너 벌써부터 분란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당연히 큰애가 들어오면 나랑 살지 누구랑 사니? 엄마가 여기 있고 시어미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지 어디 가서 살겠어? 아마 너네한테 말하기 뻘쭘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얘들이 배려심이 깊어서 그래. 여기 들어와서 살 테니까 너희도 시골에 내려가던지 너네 들어가서 살 집 얼른 구해서 나가렴.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네요. 형 여기서 사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제대로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용돈 보낸 적도 없고 거기다가 와도 자기들 할 일만 하고 가버리는 형인데 왜 들어와 살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30년을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작 버리듯이 말을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너무한 것도 많다. 당연히 장남이 들어오면 장남 자리를 다시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 형 들어올 때 분란 만들 생각하지 말고 얼른 짐 정리하고 나가라. 너는 아주 형을 형 대접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형이 너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괜히 들어오고 나서 정리해서 눈치 보이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리해서 나가라고. 시모는 형님네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전부터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형님 부부의 꿍꿍이 속이 왠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시모에게 합가에 대한 말을 했지만 시모는 저희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저희 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자 시모는 불쾌함을 강력하게 드러냈죠. 특히나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 역시 자신들이 들어오기 전에 짐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불편해하자 시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결국 저희를 막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며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서는 아직도 짐을 정리 안 했어? 왜?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거야, 뭐야? 우리 오기 전에 집 정리한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어머니, 그때 저희 여기 집에서 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동서는 못 들었어? 이제 슬슬 좀 정리하지. 우리 짐도 내일이면 다 들어올 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큰애야. 얘네가 이렇다니까. 너희는 대체 지금까지 집도 안 구하고 뭐 한 거니? 너네 진짜 내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이야? 이 집 너네한테 물려주기라도 할까봐 그러냐? 절대 너네한텐 줄 재산 1원도 없어. 우리 집 재산은 다 장난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미 너네 몫은 다 주지 않았니? 시골의 땅 받아놓고선 이 집까지 욕심내는 거야? 어머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집 욕심 부린 적 없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정말 나가요? 아니, 몇 번을 말을 해. 너네 이제 짐 빼라니까.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너네가 짐을 안 빼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일이면 짐들 다 들어온다고 하잖니. 더 시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얘가 아주 그냥 30년 살았다고 지집인 줄 아는 것 봐라.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머니 입맛대로 다 맞추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취급하세요? 저희 이렇게 짐짝 버리듯이 버리시는 거냐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집 나갈게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가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갑자기 귀국한다고 통보하신 거고 저희도 집 알아봐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된 상태잖아요. 좀 시간 주세요. 아니, 널린 게 집인데 지금 당장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는 무슨 내 입맛에 맞춰 살았다고 하는 거야? 뭐니 뭐니 해도 큰애가 최고다. 나는 이제 큰애랑 살 테니까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짐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 네 형님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시모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등에 지고 기세등등해서 저희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는 지인의 별장으로 짐을 옮겼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빼고 나니 어머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재산 노리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문자를 보내셨죠. 저도 남편도 다시 시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시모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시모의 태도에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몇 달 후 시모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물으니 시모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죠. 아니, 어머니, 갑자기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여긴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왜 이렇게 초췌하게 하고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던 장남은 어디 가고 왜 혼자 오셨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피하시더니만 여기 집까진 무슨 일로 다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벌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아유, 다 내 잘못이지. 너희 그렇게 내쫓고 나서 한 달은 큰애가 나한테 정말 살갑게 잘해주더라. 그러다가 사업을 한다면서 집 명의만 잠시 자기한테 주면 사업 수익이 나는 대로 조금씩 나눠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어차피 평생 큰애 부부랑 살 거 바꾸자고 바꿔준 거지. 근데 걔들이 나를 판자촌으로 내쫓아 버렸어.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쪽방에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벌 받는 거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집을 아주버님 명의로 줬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아, 아주버님 왜 들어오신지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한테 자기가 꺼낼 거니 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아주버님 거기 사업 다 말아먹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나이에 여기 와서 뭐 할 줄이나 알았겠어요? 거기다가 형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고 영어도 한마디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희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버리시곤 어쩌시겠다고요? 아이고, 내가 다 잘못했다. 나 더 이상은 그 좁은 쪽방에서 못 살겠다. 나 너희랑 살아야 되겠다. 나 좀 데리고 가다오. 걔네 이제는 내가 찾아가도 나오지도 않더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니 참나 경찰에 신고까지 하더라고. 벌써 잊으셨어요? 이제 우리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집안 재산 노리는 자식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 저희 버리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로 당신 자식은 이제 형밖에 없다고 하셨으면서 장남이 돌아왔으니 장남 자리 다시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다 어머님 선택입니다. 저희 이제 마음 접었고 어머님 모실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러니 되돌아가시고 거기서 못 살겠거든 형한테로 가세요. 아이고, 왜 그러냐. 너희 그런 애들 아니잖니.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 말만 들을 테니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다오.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시모는 그렇게 저희를 내쫓고 나서 형님 부부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집을 노리고 온 형님 부부의 손에 판자촌으로 내쫓긴 거였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 집을 차지하고 어머님을 짐짝처럼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를 짐짝 취급하셨는데 결국 그게 어머님께로 되돌아간 것이었어요.
시모는 저희에게 다시 같이 살자며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형보다 자신을 생각해주지 않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았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형님 부부는 결국 시모의 집마저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는 아주버님이 연락을 하시는 듯 했어요. 저희가 받았던 시골 땅 주변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 땅값이 몇 배는 뛰어 올랐거든요. 그걸 듣고 나선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와 자기들 살 집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바로 차단을 했답니다. 저희는 그 땅에 작게 별장을 지어 놓았는데 요즘 그 주변 풍경이 좋아서 그런가 쉬는 날이면 그곳에 가서 지내기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시모는 여전히 쪽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시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남편은 계속 무시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출가를 한 상태라 남편과 신혼처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도 느끼면서 보내는 요즘 일상이 참 소중하네요. 조금 더 정리하면 아들한테 집을 넘겨주고 시골집으로 가서 남편이랑 여유롭게 살아보려고요. 평생을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남편만큼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으니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시나요? 전 남편인 것 같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